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근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의 목차입니다. 지난번 제5차 강의는 협의 이행 실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민원 관리 대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민원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환경 민원의 대부분이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 보상 요구입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조 장애와 농작물의 피해에 따른 배상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의 불법 매립 등에 대해서 언론이나 환경단체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환경 피해에 대한 배상 기준은 점차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특히 환경 기준 이내라 할지라도 피해가 인정될 때에는 배상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정조정위원회를 통한 사업자 배상 판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민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지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환경 민원에 대한 대책 수립은 첫째, 환경영 평가 시에 면밀한 조사와 예측을 통해서 저감 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합니다. 그리고 협의 내용의 적정한 이행과 효과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둘째, 폐기물의 적정 처리,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 등 환경 관련 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합니다. 셋째, 해당 지역에서 발파와 같이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공사는 착공하기 전에 축사나 가옥 등의 분포 현황을 사전에 파악해서 환경 민원에 대처해야 합니다. 다음 장에서 환경 민원에 대한 대책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경 민원을 항목별로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합니다. 먼저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환경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착안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파악합니다. 이때 착안해야 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업인지 여부, 예를 들면 유사 사업을 시행하면서 과거에 민원이 발생한 전력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의 분포 현황을 파악합니다. 예를 든다면 사업지구와 주거지가 얼마나 가까운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축사나 양식장이 분포하는지, 편입되는 용지나 가옥, 지작물의 분포와 보상 여부를 파악합니다. 그리고 하천이나 저수지,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취수장 같은 수질에 민감한 지역인지 여부를 파악합니다. 공사 착수 전 착안 사항에 대해 계속해서 다음 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주거 지역 등이 단절되는지 검토해서 우회로를 설치하거나 통행 대책을 수립합니다. 다음은 공사 차량의 통행에 따른 환경 영향을 검토해서 차량 이동 경로나 시간을 조정하고 별도의 저감 대책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공사장 주변의 건물을 대상으로 균열이 있는지 비디오 촬영 등을 통해서 면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민감한 지역인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함으로써 주민에게 사업 시행과 저감 대책에 대해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다음은 행정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협의 내용과 승인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환경평가의 협의 당시에 환경적으로 주요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환경평가 협의 내용을 파악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공사 착수 전 착안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협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고려할 사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직원들의 교육 계획을 수립합니다. 다음은 공사 단계별, 공정별로 환경과 관련해서 조치할 사항을 숙지합니다. 다음은 특이한 사항에 대한 대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전 가치가 있는 지형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파악해서 발견 시에는 대응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법정보호 동식물을 발견할 경우에 대비해서 조치 계획을 수립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안 침하와 산사태가 발생한 전력이 있는지 검토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공사 착수 전에 점검할 내용을 사례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민원이 예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디오 촬영을 해서 복원합니다. 그리고 공사장 주변의 민원이 예상되는 노후 건물 등에 대해서 균열 상태를 측정해서 보관합니다. 다음 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과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민원과 관련해서 신고해야 할 서류와 관련 대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자는 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다음과 같은 서류를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관련 대장을 작성하면서 공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먼저 대기질 분야의 신고 서류를 살펴보면 비사먼지 발생 사업 신고와 대기 배출 시설 설치 신고, 그리고 대기 배출 시설 가동 신고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수질 분야의 신고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질 분야의 신고 서류는 폐수 배출 시설 설치 변경 신고와 폐수 배출 시설 가동 개시 신고, 오수 정화 시설 설치 신고, 그리고 지하수 개발 신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대장은 폐수 배출 시설 운영 일지와 자가 측정 결과서가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자원순환의 신고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의 신고 서류는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와 지정 폐기물 처리 신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 실적 보고가 있습니다. 관련 대장은 건설 폐기물 관리대장과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 인계 인수서가 있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분야의 신고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소음진동 분야의 신고 서류는 특정 공사 사전 신고와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 신고, 그리고 소음진동 배출시설 가동 개시 신고가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공사 중에 착안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분야입니다.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대기질 분야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그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민원에 따른 조치 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사 장비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저감하기 위해서 저오염 장비나 차량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공회전을 방지하고 과부하 운영을 금지합니다.
다음은 장비 투입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장비를 분산 투입하고 불필요한 이동과 사용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장비의 가동 시간을 준수합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배츠 프렌트장이나 크래셔 프렌트의 경우에는 저감 시설을 설치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야적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저감하는 시설을 설치합니다. 다음은 대기질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때 환경 기준과 유지 목표 농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평가서상의 예측 농도와 비교합니다. 다음은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서 먼저 살수 시행 주기와 범위가 적정한지 파악하고 방지망의 설치 시기나 설치 구간, 규모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공사 지역이나 인근 주거지역을 통행하는 차량이 속도 제한을 준수하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덤프트럭의 상부에 덮개를 설치했는지 확인하고 세륜 측면 살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상태를 확인합니다. 다음 토사 야적장과 토치장에 야적된 토사는 덮개를 설치합니다. 다음은 비산먼지로 인한 민원 및 대책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조치 전으로서 저감 대책을 실시하기 전입니다.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산먼지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조치 후로서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서 가설 방진망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공사 중에 수질 분야에서 착안할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그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치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츠 플랜트의 경우에는 작업장 내에 중화 침전저와 여가 처리 수조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슬러지 임시 보관소를 설치합니다. 다음 폐수 처리를 위한 분리시설을 설치합니다. 다음은 홍수 시에 토사 유출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임시 침사지와 저류지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가배수로와 유도수로, 누수막이, 토사 다이크, 그리고 오탁 방지막을 설치합니다. 다음은 방류관 하부의 바닥 보호공과 감쇄공을 설치합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수질 분야의 조치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처리 대책으로서 현장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적정한 오수 처리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방류 농도를 협의 기준 이내로 관리합니다. 그리고 수용 수기의 수질을 조사해서 하천의 목표 수질과 유지 목표 농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평가 시에 예측한 농도와 비교합니다. 다음은 용수의 공급 계획을 검토합니다. 마지막으로 우기 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상연락 체계와 피해 발생 시 복구 장비, 동원 계획 등의 예방 대책을 수립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토사 유출에 따른 민원 대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저감 대책을 조치하기 전입니다. 빗물에 의해서 인근 하천으로 토사가 유출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빗물에 의해서 발생한 토사가 하천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단 침사지를 설치한 사례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친환경적 자원순환의 조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에서는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그에 대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조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활 폐기물과 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 분리수거함 설치와 재활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이동식 간이 화장실의 설치 운영 현황과 위탁 처리 현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폐유나 성명과 같은 지정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 임무 폐기물의 관리 대장을 작성해서 비치합니다. 다음 폐기물을 반출할 때는 사진 촬영을 하고 물량을 개근합니다. 폐유 등의 지정 폐기물은 별도의 보관시설을 설치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적정하게 위탁 처리했는지 현황을 확인합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친환경적 자원순환의 조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건설 폐기물은 재활용이나 위탁 처리한 현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인목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호한 수목은 재이식하고 인목의 재활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재활용이 곤란한 수목의 처리 현황을 확인합니다. 배추 플랜트장에서 설치한 침전조의 잔유물은 임시 보관소를 설치해서 처리하고 이때는 슬러지가 지정 폐기물인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폐유 처리를 위한 분리시설을 설치합니다. 다음은 폐유에 의한 토양 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대책으로서 공사 장비를 정비할 때 정비업소를 이용하고 폐유의 보관소를 적정하게 운영하는지 여부와 위탁 처리하는지에 대한 현황을 확인합니다. 다음 폐유 유출로 인한 민원 및 대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저감 대책을 조치하기 전으로서 현장 내에 폐유통과 폐기물을 방치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조치한 후로서 지정 폐기물의 보관소를 설치하고 덮개와 입간판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소음 진동 분야의 조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소음 진동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조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장비 가동으로 인한 소음 진동의 저감 대책은 장비를 가능한 공정별로 분산 투입합니다. 그리고 장비 가동 시간을 낮 시간대로 정합니다. 다음은 공사 차량의 주행 속도를 제한하고 주거지를 우회하여 통행합니다. 그리고 마을에서 원거리 지역부터 선시공을 실시하고 특정 소음 공사 시에는 주민에게 사전 공지한 후에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소음 발생이 큰 노후 기계는 사용을 지양합니다. 다음은 가설 방음 판넬과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합니다. 다음 장에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주변 공사 시에는 교산의 소음도 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발파 시의 소음 진동 저감 대책으로는 시험 발파를 통해서 장약 양과 측정 거리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주민들에게 사전 공지한 후에 발파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다음은 저소음 무진동 발파 공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발파 시에 생활소음 진동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공사 시에 소음 진동을 조사함으로써 생활소음 규제 기준과 생활진동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평가서상의 예측치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항타 시에 소음 진동 저감 대책으로서 저소음 저진동 공법을 적용하고
항타 시에 주변 정원시설에서 생활소음 규제 기준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다음 발파 시의 소음 민원 및 대책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저감 대책의 조치 전으로서 터널 발파 작업 시에 소음이 발생함으로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은 조치 후로서 발파 시에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서 터널 입구에 방음문을 설치한 사례입니다. 이상으로 제6차 시 민원 관리 대책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7차 시에는 사후 환경 영향 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제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